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할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를 품은 섬입니다. 대선 당시 저는 제주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언론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4.3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대립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념 대립 속에 제주 주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습니다.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을 예우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4.3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을 단순히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말해버린다면 제주도민과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상처가 있었고 그러한 아픔을 서로 배려하고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야당이 되었지만 국민께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전문 요양병원 건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복지 시스템 확충 등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미래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AI,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농수산업, 제주의 자연자원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제주형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와 의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중증 외상센터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돌봄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제주에 꼭 맞는 공공의료망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의 포화 문제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삶과 관광 물류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다면 제2공항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를 동북아 최고 관광지, 항공교통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주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승욱 도당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를 찾아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제주를 각별히 또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순위에 앞서서 우리 제주 지역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4.3 공원에도 갔다 왔지만 4.3 문제나 제주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 또 실천적 방안들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쪼록 기자 여러분들 제주 현안에 대해서 기탄 없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주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탄 없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현다란 기자님. 반갑습니다. 뉴스엔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책임, 반성, 변화 세 단어로 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책임과 반성과 변화인데 아까 말씀한 거는 뭐 책임과 반성 어느 정도 어디 있는데 변화는 어떻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제주도와 관련된 것보다는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충격이 있었고 당연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러한 자세를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개혁안 중에 하나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말씀드렸던 것이 있고 저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라는 논리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드시 반대했지만 탄핵 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의 입장을 관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도 또 탄핵을 반대하셨던 분들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 과정에서도 당시에는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의 의사표현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과정에서 전원 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과 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변화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더 많은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제주도에서 받았던 득표율을 확인해 보면 전국 41%보다도 못 미치는 그 퍼센테이지를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제주도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 비대위원장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누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의지만큼은 그리고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밝혔던 4.3 사건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변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또 많은 당원분들이 이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골고루 반영되게 제도화하는 것도 전 변화의 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입법 과정 같은 것들을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게 되는데 자칫 이것이 특정 어떤 생각들이 매몰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배경에 저희가 당심과 당원분들의 생각과 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원 여론조사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또 여론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제도와 틀을 갖춰놔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생각도 여쭤보고 또 국민들의 생각도 여쭤봐서 우리 당이 당론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는 틀을 갖춰놓는 것이 저는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임기 내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재균 기자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행정시의 지위에 있는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중앙당 국민 측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가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지난 5월 25일 날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곳 제주자치도의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안타깝게 희생된 그 교사의 그 영령에 대한 조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교사들의 교과보호에 관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교육장께서는 지난 4월 10일 그 제주도의 임시회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 관련돼서 논의를 했었는데 교육감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가경찰을 각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부모가 학교에 그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 자기 자녀를 보낼 수 있느냐는 그 우려를 나타내셔서 교육감께서는 그것이 소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학교의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있는 곳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광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장점과 단점, 긍정, 부정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른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도 도민분들께서 수기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그 제주도민들의 의사에 수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 수기를 통해서 여러 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수기라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거치고 다양한 여론과 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권과 관련해서인데요. 참 지난번에 5월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할 공간들이 있는데 이 행정 업무로 인해서 교사분들의 본연의 임무를 잘 못한다라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령 아이들의 어떤 생활 기록부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교육의 질을 집중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공약사항으로 이런 행정 소요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라든지 행정직원을 확충해서 교사분들이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좀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앞으로 교사분들이 이러한 행정 소요에 덜 시달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좀 정책에 반영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셨고. 네. 제주 MBC 조일로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발표하시고 개혁안을 요구하셨는데 당내에서 지금 이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임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개혁 과제들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임기 연장도 지금 뭐 사실 불투명한 걸 알고 있는데 하실 건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전당대회가 열리면 김용태 위원장이 직접 출마해서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라는 권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정치라는 것이 선명하게 모든 게 확실하게 딱 한 번에 결정되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 정치에서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처음에
저희가 대선 패배한 직후에 개혁안을 말씀드렸을 때는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분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솔직히 있었고 했었지만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저희 의원님들의 쇄신 의지가 혁신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의 선택은 남은 임기 동안 당원 여론조사를 관철시켜서 당원분들의 생각을 묻고 당원분들께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게 된다면 차선의 방법으로는 저는 다음 지도부에서 이 개혁안을 당원 여조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제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천, 울산, 충청 권역의 등 많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광역단체장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당에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묻고 또 저희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국민들께 또 제주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들고요. 그 과정에서 제 어떤 남은 임기 동안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께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께서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 사석이든 또 방송이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원 대 의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이준석 의원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 진영 자체가 대선을 거치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해오면서 사실상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정말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도 국민 통합과 또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에 공감하신다면 저는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을 다시 제안드리고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양대현 국장님. 네. 이스라엘 제주 양대현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먼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갑자기 제주도에 오시게 됐습니까? 예. 제가 그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기간 과정에 제주를 찾았었고 제가 제주도를 방문할 때 늘 선거를 앞두고 왔었던 것 같아서 제주 도민분들 또 기자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장직에 있으면서도 꼭 제주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제주 언론인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싶었고 또 제주도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현안에 대한 답을 아마 언론인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한 의견을 좀 묻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제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비상대책 위원장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제주를 방문해가지고 개인 일정으로 특정 당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비공식 일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공식 일정이 아니더라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원들과 함께 대선 과정을 평가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있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당원들이 민감한 시기, 즉 도의회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 이 특정 당원을 만난다는 것이 제주 내 단합보다는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편중된 만남이 지역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이 오해의 소지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저는 당원분들을 특정 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도당위원장님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들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가 있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제주도에 있으면서 가급적 많은 당원분들과 많은 도민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도라도 또 저를 뵙고 싶어하는 또 말씀을 주고 싶어하는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모든 당원들 좀 찾아뵙고 그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선 때 서울에서 20, 30대는 기분이 이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고요. 그 제주도 총선이나 지난번에 보면 중앙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지금 가운데 양김에 양고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요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저는 2030 세대 특히 청년층이 저희 국민의힘을 변화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봐주시고 지지를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수정당이 변화해 나가는 길에 분명히 청년 세대와 함께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령 자산 형성의 어려움이라든지 내 집 마련 형성의 어려움, 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기 어려운 이 환경들을 보수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보수정당의 정체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보수정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격차 해소라는 말씀들도 물론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데 보수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자분들, 또 소외된 이웃분들, 이러한 분들, 또 서민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보수정당의 본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당에서 제주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참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가 안타깝게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석 중에 한 석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이 미비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주도가 과거에 제주도민들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고 또 이곳에서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 배출됐다는 점은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믿음과 또 변화할 거라는 그러한 역할, 의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불씨가 더 꺼지기 전에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현안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아픔 같은 것에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의 제2공항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이거는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2공항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제주소 이동건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모두 발언 때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찾아보고 했는데 그 4.3 관련해서 이군정하고 이승만 정도가 남로당 총파업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게 지상 보고서를 방금 또 찾아보고 했는데 4.3 때 남로당 총파업은 없었는데
이게 단순 그냥 오기 발언의 실수이실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힘의 시각인지. 저는 과거의 그 4.3 사건이 미군정이라든지 이승만 정부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이념적 대립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제주 4.3 사건을 참배를 평화공원에서 드리면서 유족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는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기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이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시민들께서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이러한 제주의 아픔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감하고 또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3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용서와 화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3 때 총파업이 남로당의 총파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제가 확인해 주신 거 맞죠? 예, 예. 네, 윤대현 기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4.3을 얘기하는데 남로당의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중간부터 이 4.3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된 남로당의 기록은 어디 갔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정치권에서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역사라는 것이 공과 과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4.3 사건에 저희 정치권이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제주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데 저희가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위원장님이 대선 과정에서 저희 제주에 약속하신 사안들 가운데 4.3과 관련해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생존하신 그 고령의 유족을 위한 유족병원, 그다음에 그 소규모 쪽이 예정되어 있는 제주 제2공항의 건설에 대해서 중앙단체는 다시 한번 깊이 고심하셔서 도와주시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 기자들을 부탁드려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약속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제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제주도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출력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지금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 규제를 풀어서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전기가 좀 다른 지역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좀 그런 것들이 제주도민들께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아서 쓰겠대. 아니 이게 난 여기서는 처리 안 하고 중에서 워딩만 보내주면 알아서 써.